독재자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가진 집권자를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독재자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는 잊혀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독재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경우도 많은데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고 독단적으로 지배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잔혹한 독재자들이 많았습니다. 1878년 조지아에서 태어나 술 주정뱅이인 아버지 밑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견디며 성장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희망대로 신학교에 입학한 후 도스토옙스키와 빅토르 위고에 매료되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읽은 후 신학교를 자퇴하고 볼셰비키 혁명가로 변신합니다. 후에 1903년 소련의 지도자 레닌을 도왔으며 레닌이 죽은 후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을 지도하고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1941년 수상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스탈린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취임 후 1년 뒤 대규모 숙청을 감행하였습니다. 권력의 기반을 잡고 공포 정치를 펼치는데 스탈린은 비밀 경찰을 두어 자신과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였고 이들을 모두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때 당시 강제 수용소만 최소 450여 개가 넘는다고 추정되고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2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스탈린은 오늘날 무자비한 독재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스탈린을 비난하는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마오쩌둥을 크게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공로가 더 많다며 마오쩌둥을 옹호하는 분위기였죠. 사실은 20세기 가장 큰 학살은 히틀러, 스탈린도 아닌 마오쩌둥 시대에 일어났음에도 말이죠. 마오쩌둥은 소수 게릴라군을 이끌던 무장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세력을 넓혔고 1945년 일본의 패망을 계기로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장제스를 대만으로 쫓아내고 중국의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후 수없이 많은 중국 인민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중 제일은 대약진운동입니다. 1958년 농촌의 생산력을 증진하고자 시행한 운동이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영국을 뛰어넘어 미국을 따라잡는다 라는 슬로건으로 운동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우선 중국의 모든 인민들을 생산 단위로 묶어 무료 배식을 시작하고 그 대신 국가를 위한 노동을 할당시킵니다. 모든 마을에 토법 고로라고 불리우는 소형 용광로를 만들어 철을 생산하고 그 양을 늘려서 선진 공업국으로 가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농촌마다 할당된 양을 채우기 위해 농기구들 모두 고로에 넣어 녹이는 바람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솥과 수저 같은 철들도 모두 녹여 성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쓰던 철을 녹여서 만든 철들의 질은 무척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농기구만 잃게 되고 농업 생산량은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 진짜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철강 생산 등으로 농촌의 생산량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 관리들은 이것을 중앙정부에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전국적으로 농업 생산량을 늘리라고 지시를 했는데 자신의 담당 지역만 그 양이 줄었다고 보고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방 관리들은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농업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철강 때문에 식기구들도 없었고 도구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대흉년으로 이어졌고 이 당시 약 4천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경공업에서 과다 발전이라는 기형적 결과를 낳으며 중국의 문화적 수준을 20년 이상 퇴보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고
아무런 곡식도 자라지 않는 논밭에서 곡물을 조달하는 법은 여전히 시행되었고 마오쩌둥의 꿈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